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잎이 낙화되고 난 이후에 이걸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자 아는 형님은 이파리가 있는데 그냥 저기 이파리 달래 손으로 훑어내버리고 전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거기는 한 12월 마담 12월 달도 안 돼갖고 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포도를 못 키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근데 아, 잎이 8월달신 건 아니네. 아, 이제 그 완전 단풍 완전 들었는데 안 떨어진 거.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상관없어요. 그는 네,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단풍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바람 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우스 같은 건 바람이 또 안 부니까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늦게까지 또 영양생장 했던 애들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잎이 파랄 때 가정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단풍이 다 들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는 툴툴 갖춰 된다. 그건 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1월 달부터 하시는 건 문제 없다. 그래요. 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좀 마담 일을 빨리 할 수가 있겠네. 네. 근데 가전지 말고.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포도농사 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캠벨 같은 경우는 8월 한 20일이면 싹 출하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샤인을 하기 전에 안 했을 때 같은 경우는 8월 20일부터 백수가 되버리고 내년 3월 달까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그 아우냐고 낚시도 자주 가고 저도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낚시를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샤인을 심어놓고 보니까 샤인은 저게 한 10월 중순까지 저기 이제 또 수확을 하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거리가 좀 저기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보통 제가 이거 옆에 이게 측창을 한 3월 1일 정도 되면 측창을 내리거든요. 3월 1일이요? 네, 3월 1일 정도 측창을 내려가지고 요 위에 이제 천창을 한 3월 말이나 25일 아니면 말일 정도에 이제 천창을 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나 그 냉해나 어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온풍기 안에 2대 있거든요. 네. 큰 게. 하고 이제 온도를 이제 보통 뭐 한 5도 정도 이렇게 해놓고 놔두거든요. 싹 트면 싹 트면 이제 몇 도? 8도로 올렸다가 12도까지 이제 올려놓죠, 이제. 싹 트고 7도 밑으로 떨어지면 잎이 오그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아대고 나서는 7도 이상은 잡으셔야 되고, 개화기 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캠베럴리는 2시기가 중요해. 이렇게 약간 하우스 형태에서는 발아대고 나서는 7도 이상 잡아야 되고, 개화기 때는 12도 정도 잡으셔야 돼. 개화기는. 네, 맞아요. 개화기 때 12도가 안 되면 꽃돌이가 올 수 있어요. 개화기 때는 이게 13도로 맞춰놔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다. 네, 그거는. 그래요. 그 온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열과를 특히 솔직히 이제 저희 캠벨은 제가 제일 이 애를 먹는 게 다른 거는 먼저 어느 정도 뭐 좀 어떻게 뭐 감당이 되는데 열과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작년 말고는 올해도 열과가 좀 나왔고 작년에는 좀 거의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전년도에도 막 열과가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그나마라도 이제 좀 일찍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가림 오는 친구는 수확을 2번 따고 오래 못 땄어요. 열과에다가 막 안 익고 그나마 또 안 익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딸 때 포도알이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손으로 만져보면 탱탱하죠. 탱탱해요? 네. 일단 탱탱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사지기 나쁜 애 있어요. 왜냐면 나머니 작년에 8월 가을에 너무 없었거든요. 특히 비가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 그래서 열과가 많이 안 나왔고. 이제 그 대신 안 익었죠. 네, 비가 강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익혀가려면 일단 간소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는 열과를 잘 익지 않아서 이렇게 수확기가 지연되면서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숙기에 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베라리 같은 경우는 만개되고 나서 한 40일 정도 있으면 색이 와요. 그리고 색이 오기 시작해서 또 40일은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색이 오고 나서 40일 정도에 따야 되는데 45일 정도에 따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60, 70 넘어가면 그럼 물러지고. 예. 그거는 이제 못 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니 이제 어떤 사람들 말로는 뭐 칼슘을 자주 쳐주고 뭐 석회를 갖다가 뿌려주고 뭐 그러면 좀 효과가 있다 이런데, 사실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들려서 그게 혹시 뭐 조금이나 도움이 되나요, 그게? 저는 제가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과가 수분이랑은 뭐 관계 있다고 보고, 그런 이제 그런 가정에서 보면 수분의 건습의 차가 심하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물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계속 예. 주기적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관수량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열과가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뭘 해가지고는 뭐 큰 그 기대하기에는 좀 예, 예. 그렇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